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금리 인상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수도권과 전국 6대 광역시의 청약 경쟁률이 반토막이 나거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미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 청약도 미흡한 경쟁률을 보이더니 급기야 수도권 주요 지역과 광역시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분기에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3번이나 더 단계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며 미국도 내년 3월부터 릴레이식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분양의 증가는 집값 하락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아침 충격적인 사건 발표, 금리 인상보다 엄청난 공포죠. 사실상 자, 지금 호랑이가 온몸에 부리는데 마지막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리하게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어떤 탈출을 할 타이밍이에요. 보시면 집값 폭락시대 온다, 청약 경쟁률 저조, 미분양 증가, 변곡점 맞은 경기도 분양시장, 묻지마 청약 끝났다. 이제 끝났다고 해버리잖아요. 지금 경기도에 입지 좋은 곳들도 미분양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방 아파트가 위험하다. 6대 광역시 청약 경쟁률 반토막 났다고 하잖아요. 고분양가로 막 세려 넣으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아니 기존 주택도 이제 안 팔리는데 이렇게 배짱 분양을 하니 누가 분양을 받겠어요. 청약 경쟁률 저조, 미분양 증가 내용을 볼까요? 먼저 서울은 이제 지금도 이제 미계약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장선 한울, 시림스카이, 에비뉴 청계, 동대문 VT. 자, 경쟁률이 거의 다른 곳들도 예전 같으면 엄청 치열하잖아요. 아주 막 70점도 넘어가고 가점이 그러는데 지금 뭐 분양도 많이 하지 않고 있지만 세대수가 적은 것들 분양은 경쟁률이 판토막 나고 있습니다. 경기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화성시, 고양시,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부천시 지금 예전보다 한 3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따 근거자료 보여드리고 사전 청약이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그거 뉴스 안 나오잖아요. 물론 경쟁률은 나오죠. 원래는 몇백 대 1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뛰고 당첨만 되면 최소 2배, 많게는 3배까지 먹을 수 있는 이 사전 청약이 경쟁률이 그렇게 형편없을까요? 지금 뭔가 모르게 아주 찜찜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안양 비산, 파주 운정, 아이파크 이런 것들도 2순위까지 갔었어요. 이런 게 2순위 간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대구는 미분양에 이제 무덤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분양이 2093호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통계치가 안 나왔습니다. 3년 7만 호 물량, 앞으로도 3년 동안 최소 7만 호에서 10만 호까지 분양이 예정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대구가 힐스테이트 동인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미분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완전 전환돼 버렸죠. 그래서 집값 하락이 확산되고 있고 세종도 대구하고 비슷해요. 자, 지방 경쟁률이 저조되고 있다. 뭔 말이냐? 광역시가 6대 광역시가 너무 고분양가 주변 시세하고 똑같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누가 그 분양 받겠어요. 혹시라도 집값 하락하면 난리 나죠. 지금 광역시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집값이 비싸 본 적이 없거든요. 분양가에서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자, 원래 4억밖에 안 했던 곳이 7, 8억으로 올랐잖아요. 그럼 분양가 7, 8억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곳 2억, 3억씩 떨어져요. 분양가에서 2, 3억씩 떨어지고 미분양 나오잖아요. 30%, 40% 할인 분양 때려버려요.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예전에 2012, 13년에 그냥 널렸어요. 수도권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양가에서 30% 할인 떨이 분양해도 분양이 안 돼요. 왜냐? 분양하는 이 시행사나 이런 데서는요, 만약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엄청나게 손실을 보는 거예요. 30% 할인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분양을 털어내야 돼요. 그럼 먼저 분양받은 사람은, 제값 주고 분양받은 사람은 얼마나 피를 토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거 분양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분양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여기 보시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고 고분양가라서 경쟁률도 저조하고 평당은 1,500만 원. 지금 서울 1,200만 원 한지 우리 지금 까마득한 것 같은데
2013년, 14년, 15년 거기 서울도요. 1,500에서 2,000 사이였어요, 거의. 그러던 게 이제 어떻게 광역시가 이렇게 1,000만 원 미만에서 맨날 놀던 광역시가. 자, 이제 보면은 한국 기준금리 후폭풍 거셉니다. 벌써 매수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분기 포함 내년 총 3번 더 올린다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딱딱딱 진행돼요.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놈이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한 번 하잖아요. 그럼 팍팍팍팍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 내년 3월 달부터 이제 거의 유력한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미국은 이렇게 가요. 제트기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로 간다면 미국은 제트기.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역전하게 되면 꼭 사단이 생겨요. 공교롭게 옛날에 IMF,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또 역전되면 또 어느 나라인가 또 사단이 나겠죠. 경제 위기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자, 금리 인상 후폭풍.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끝이 단절이 아니라 지금 어제 금리 인상했는데 당장 또 내년 얼마 안 남았어요. 곧바로 또 0.25 인상. 1% 제로금리가 지금 현재는 마감됐는데 22년에 3번 정도 금리 인상 해갖고 1.75에 맞추겠다. 여기 나왔잖아요. 제목도. 자, 1분기에 인상. 이게 2달에 또 인상하는 거예요. 이 0.25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1.75까지 인상하게 되면요. 시중금리는 거의 6%까지도 진입할 수 있어요. 7%도 나옵니다. 자, 가계부채. 3가지 때문에 그래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이거 심각하죠? 집값 거품. 이 3가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 금리 인상 본격화. FOMC. 여기 보면 11월 달에 12월도 11월도 이 걸쳐가지고 테이퍼링 한다고 하죠? 그리고 22년 3월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요. 단계별로 쭉쭉쭉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라지고 결국은 역전시킬 거예요. 아마 미국이 3월 달에 진행한다면 내년 중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역전해버릴 가능성이 커요. 물가 상승. 미국이 6.2%예요, 지금. 고용 안정이 지금 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겁날 게 없죠.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죠. 자, 국내외 금리 인상 후유증, 이제 후유증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장 금리가 벌써 6%도 찍고 있어요. 4에서 6%. 그것도 1금융권이. 영끌 매수한 사람들 타격 보겠네요. 자, 금리,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원금하고 이자 다. 그러면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내가 이렇게 연끌을 해가지고 이자도 나가는데 차라리 본전치기 할 때 빨리 팔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도 오는데 오케이라고 저는 봐요. 무리하게 연끌하게 되면요. 뭐 이제 기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뛴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과세라는 조건이라면 그래도 끌고 가라고 하겠지만 비과세도 뭐 2,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그러면 뭐 그냥 폭락만 남았는데 그걸 왜 끌고 가요? 금리 내가 비싼 금리 내가면서. 자, 아무튼 집값 하락 본격화, 미국 인상, 한국 자금 이탈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미국이 인상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들 또 웬만한 나라들 자금 이탈되고 경제 불안, 말이 경제 불안이지 예전에 미국이 우리나라 금리를 역전시켰을 때 금융위기가 터졌었다.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진행 중인데 국토부 장관 집값 내린다. 어떻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집값이 내린다라고 그것도 40% 과거에 폭락했을 때 기억을 해라. 음마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이렇게 아예 찝었죠. 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집값 거품이 세계 최고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끌하지 마라. 자, 부동산 대폭락 진행.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집값 잡을 그런 카드는 하늘의 별보다 많아요. 제가 하늘의 별이라고 했어요. 하나도 안 쓰면서 왜 이런 경고만 해. 본인들은 지금 집값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새 정권에게 넘기고 싶은 거야, 그거를. 자, 아무튼 지표 하락. 매수의 지수가 지금 112에서 100이 붕괴돼서 94.5. KB 같은 경우는 70점대로 떨어졌어요. 서울 거래. 지금 거래량 2,000건 미만이에요. 그 많은 서울. 이건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빌라보다 거래량이 반토막밖에 안 돼요.
매수 심리는 연중 최저치입니다. 아예 영끌은 사라졌고요. 이제 갭 투자를 해야 하는데 갭 투자도 급감하고 있죠. 매물은 증가합니다. 서울 30%, 경기도 더블로 증가했어요. 지금 매물이. 여러분들 한번 오늘 딱 네이버 쳐가지고 들어가 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리고 하나같이 7, 8월 달에 거래된 게 많고 10월, 11월로 오면서 거래가 아예 없어요. 2021년 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월에서 3월 이 매물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 게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즉 올 겨울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자, 매수 실종, 대출 규제, 금리 때문에 영끌 매수세가 지금 급감하고 있고 갭 투자도 지금 점점 적어지는 추세다. 하락 추세다. 결국 겨울에 금매가 속출합니다. 만약에 겨울에 금매가 25%까지 추락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세 대비 얼마든지 5, 6개월 또는 3, 4개월 빠지면 뭐 20% 빠질 수 있어요. 예전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20%라는 말은 20억짜리가 거의 16억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한번 매수해볼 만도 하죠. 뭐 바닥은 아니지만 실거주 뭐 나는 안 하고는 못 빼긴다 하는 분들. 자, 집값 하락. 강남 시세 현재 5억까지 추락을 했고요. 강남 호가는 많이 지금 비싼 것들 중심으로 10억까지 내려간 것도 보입니다. 서울 시세 아직은 많이 추락한 건 아닌데 분명한 것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떨어졌어요. 자, 서울 호가는 대략 실거래가 아래인 2억 정도. 지금 서울 평균 가격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금방 많이 빠지겠죠. 자, 이제 지금 하락 대비 안 팔리는 것들 갈아타.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가 집이 있다 또는 집이 없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무주택이거나 또는 1주택일 거예요. 맞죠? 1주택이거나 무주택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80%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데 자, 1주택이거나 무주택인 분들 집값 폭등만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집값 하락도 좋습니다. 물론 집값이 하락했을 때 무주택이 제일 좋죠. 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지면 5억에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1주택이라고 해서 나쁠 거 없어요. 왜냐? 비록 자기 것이 자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5억을 손해보지만 20억짜리는 10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10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버리는 거야. 대출 끼워가지고. 내 거 떨어진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물론 여건이 안 되는데 갈아타라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게 깨어있는 사람, 즉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둘 다 유리한 거예요. 지금 집값이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무리하게 증여주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왜 증여를 이 꼭지에서 증여를 해요? 하락할 때 증여를 해야지. 자, 아무튼 아파트 아닌 것들 안 팔려요. 하락장에. 아파트로 갈아탔어요.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 빨리빨리 던져버리고 아파트 비싼 걸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아예 팔리지도 않아요. 하락장에. 그러니까 이걸로 좀 가격 큰 차이 안 나게. 그 다음에 비싼 아파트에서 보통 아파트로 갈아타면 돼요. 그냥 비싼 것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하락장에.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가격이 확 낮은 걸로. 특히 빚이 많은 분들. 물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갈아타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마인드가 됐을 때 이거 하라는 거. 이게 유리한 건 맞아요. 그다음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건 안 팔립니다. 하락장에. 하락장만 안 팔린 게 아니라 상승할 때도 안 팔려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지금처럼 8년차 올라가야 거래가 돼요. 이런 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홀로 있다는 것은. 자, 던져버리고 빨리빨리 500세대 이상 좀 황금성 거의 거래량 나오잖아요. 거래량 있는 걸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좀 더 비쌀 가능성이 크니까 평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금액이 너무 비싸버리면 안 되죠. 비슷한 금액에서. 그 다음에 외곽 아파트. 사이드 쪽이 거래 잘 안 돼요. 경기도도 외곽, 서울도 외곽이 잘 안 됩니다. 그나마 서울은 다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외곽 이런데. 지방도 마찬가지야. 던져버리고 중심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는 대단지로 갈아타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자, 기존 아파트. 웬만하면 기존 아파트를 분양받는 걸로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멀쩡한 아파트를 막 팔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을 팔고 좀 여건이 좋은 것,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것에서 하락장에도 팔릴 만한 것으로 갈아타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중국 부동산 급락 심각하다. 하락장에 무주택, 1주택 모두 다 유리하다. 이거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발 금리 때 중국 한번 떨어졌고 중국 구조조정 때 떨어졌다가 이번에 헝다 사태 때 지금 마이너스 이 보세요. 자 0.23, 0.52 아무튼 4, 5년 동안 계속 중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쭉 내려갔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시진핑이 데드라인 40% 자, 더 이상 40%까지는 떨어져도 좋다는 말인가 봐요. 자, 지금 내 집이 회색이고 그 다음에 갈아탈 집이 파란색이에요. 폭등 전에 이때는 5억만 되면 갈아탈 수 있었어요. 근데 폭등한 다음에는 10억이 20억이 돼갖고 내 건 10억으로 뛰었지만 얘는 20억으로 뛰어갖고 10억이나 줘야 갈아타요. 마찬가지로 하락하면 얘가 이대로 가요. 즉 5억이면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갈아타는 거야. 항상 갈아타기는 하락장에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미 기준금리와 대출이자 원리금 심각성. 자, 하는 추가금리 인상 예고 1분기 포함 총 3번 더 올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금리 보세요. 자, 딴 한 번 올라왔고 딴 올라왔고 그럼 여기 꼭지가 여기죠. 여기까지 그냥 1.75죠. 자, 근데 미국 파란색 보세요. 미국 여기인데 미국은 이제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죠. 이제 딴딴딴 치면 여기 역전될 때 보세요. 여기 역전시키듯이 또 역전시킬 거예요. 여기서 항상 이 역전시킬 때 사단이 납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를 초월했을 때. 이 말은 미국 금리가 다른 웬만한 나라들을 초월했다는 뜻인데 이때는 이제 그 신흥국가라든가 어떤 일반 선진국들 그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경제 위기라든가 경제 불안으로 해서 사단이 납니다. 주가가 폭락하거나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꼭 사단이 났어요. 경제 위기를 염두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거 보세요. 제로에서 딴 이제 예상을 해봤더니 23년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끌어올린다. 정고점 1.75까지. 자, 이제 영끌조간 김씨 지금 현재는 3.5%일 때는 135만 원이었지만 원리금이랑 포함해가지고 4%면 143만 원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5, 6%까지 가게 되면 거의 뭐 170, 80까지 원금이자를 갚아나가는 숙명에 처합니다. 시중은행 실질적으로 11월 기준으로 3.5에서 4.9, 3.8에서 5.19, 3.4에서 4.63 이게 이제 내년에는 4에서 6%까지로 올라오겠죠. 지방아파트 청약경쟁률 반토막 하락 징조다. 여기 보시면 청약경쟁률 진짜 부산 보세요. 이게 2020년이 파란색, 올해가 노란색이에요. 보면 확 청약경쟁률 낮아지고 있죠. 대구도 낮아졌죠. 대구는 그냥 거의 없네요. 경쟁률이. 인천도 낮아지고 있고 광주 낮아졌고 대전 낮아졌고 울산 낮아졌고 그 이유는 6대 광역시를 봤더니 자, 평당 분양가가 지금 1,400에서 500이 어떻게 이렇게 비싸? 제가 봐도 너무 비싸요. 경기도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평균 매매가가 1,500, 1,400인데 분양가가 같아요. 물론 새 거니까 더 비싸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안 그래요. 주변 분양가에 원래는 한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입주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많이 남아요. 건설사들은 엄청 남습니다. 돈. 근데 이건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 모양 이 꼴이니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막 터지는 거야. 여기 보시면 외지인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지역 경기도 미분양 급증 같이 보자고요. 자, 보면 외지인들이 어디를 많이 매주느냐. 저희 군 단위들 많이 했어요. 자,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 광역시 보시면 56% 거의 40% 이상이네요. 여기 매물이 나중에 하락하면 막 쏟아질 거예요. 여기 매물들이. 아니 안 올랐으면 상관없는데 많이 올라간 것들. 경기도 고양, 용인, 화성, 미분양 추이. 자, 계속 줄어드는 사단이 확 늘어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추락. 여기 보시면 11월 4주차입니다. 마지막 주. 서울 0.11까지 내려왔고 지금 막 내려오고 있죠. 이제 0이 여기인데 이제 뭐 머지 않았네요. 자, 그다음에 수도권, 뭐 전국 할 것 없이 지금 쑥쑥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대구 마이너스, 세종은 더 빠졌네요. 마이너스 0.21로. 자, 이제 매매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은 금방 보여드렸어요. 근데 전세가, 이게 보면 전세금 주간 변동률을 보면 전세가도 내려가고 있어요.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게 1월 달이에요. 올해 1월 달에 전국적으로 빨간색이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뜻이거든요. 충청도, 경기도, 인천, 서울, 뭐 경상북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았던 곳이 이제 여기 경상남도 한 군데로 그리고 인천 두 군데로 확 줄어버렸네요. 상승폭이 이렇게 불장이었던 게 이렇게 줄었어요. 제주도도 사라졌네요. 자, 이제 오늘 아침 충격적 사건 발표. 이게 보시면 뭘로 보입니까?
이 아파트가 열 화상 카메라로 딱 담겨져 이 뜨거웠던 곳들이 마지막 불꽃을 피면서 이제 식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도사리고 있죠. 자, 이제 청약 경쟁률 저조, 미분양 증가는 곧바로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2010년에서 2013년 수도권 집값 폭락의 출발점이 미분양이 있었음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